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012년 들어서 첫 번째 주를 마감하는 1월 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좀 빠졌습니다. 20포인트가 빠지면서 코스피는 1843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가 빠지면서 518로 장을 마쳤습니다. 52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루머에 좀 화들짝 놀란 우리 증시가 한 1% 이상 떨어진 채 마감을 했는데요. 자, 북한에서 경수로 원전이 어떻게 됐네 이런저런 그 루머들이 좀 돌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 살얼음판을 딛는 형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쉽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일에도 심리적으로 크게 휘청휘청 흔들리는 그런 장세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보니까요.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중에 터져 나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 접할 때는 발빠르게 내가 이제 전달받은 정보라고들 많이 믿고 발빠르게 좀 대응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전화 연결은 023153-2613번으로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역시 013-3366-0110으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께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첫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줄 파트너를 만났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파트너를 삼성 성진지오텍으로 일단 좀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진지오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20만 주를 567억 원, 주당 1,900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취득 후 삼성 엔지니어링의 성진지오텍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성진지오텍은 모듈, 그리고 발전 담수 설비 등을 제작하는 플랜트 기자재 업체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벤더 중 하나입니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해양 모듈과 발전 담수 부문 시너지 확대가 기대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번 지분 인수는 표면적으로 M&A가 아닌 벤더와의 협력 강화 차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삼성 엔지니어링의 해양 플랜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협업을 통한 해양 플랜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문제는 부족한 해양 시공 실적입니다. 해양 모듈 제작 능력을 확보한 성진지오텍과의 기술 협력은 시공 신뢰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발전 담수 플랜트 주기기에 안정적 공급이 전망됩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발전 담수 시장 진출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지만 신규 공종인 만큼 사업 수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기기 제작 업체인 성진지오텍과의 협력 강화는 시공 효율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히 발전 담수 프로젝트의 주기기 비중이 화공 프로젝트보다 높다는 점에서 주기기 업체와의 협력 강화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절대 수익률 마이너스 4%, 상대 수익률 마이너스 13.4%로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 동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진지오텍과 제휴를 통해 동사가 진출하고 있고 향후 진출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둘째, 올 상반기 가장 강한 수주 흐름이 예상됩니다. 최저가로 확보한 프로젝트가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 10억 불, 카자흐스탄 바라시 발전 프로젝트 23억 불 등 이미 40억 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사가 강점을 보유한 지역 사우디에서 페트라로빅 석유화학 플랜트가 50억 불, 그리고 지잔 정유 플랜트가 70억 불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 목표 주가 30만 5천 원으로 일단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였고요. 우리 투자증권에서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레포트 또한 나왔습니다. 2012년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양적 팽창 국면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하였는데요. 4분기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 부분입니다. 동사의 높은 매출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 제품은 중대형 터치 패널입니다. 현재 동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인치 그리고 8.9인치 터치 패널을 납품하고 있으며 7인치 신규 모델 공급도 1분기 중 시작될 전망입니다. 4분기 동사의 10.1인치 터치 패널 출하량은 연말 재고 조정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86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나 동사는 삼성전자 내에서 여전히 5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휴대폰용 터치 패널 부분입니다. 동사는 그동안 휴대폰보다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물량이 급증하면서 3, 4인치 휴대폰용 터치 패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 휴대폰용 터치 패널 출하량은 전분기 270만 대 대비 크게 늘어나는 440만 대 수준으로 파악되며 삼성전자 내 점유율은 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LED 웨이퍼 부분입니다. 4분기 말부터 글로벌 TV 수요가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LED 업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LED 웨이퍼 부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7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인고가 웨이퍼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성공 전략이었던 플랫폼 최소화 및 디스플레이 사이즈별 라인업 다양화 전략을 갤럭시 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갤럭시 S1 그리고 S2와 같은 프리미엄 모델을 선두로 보급형 갤럭시 모델을 다양하게 출시하여 물량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과 같이 태블릿 PC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갤럭시라는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하되 7인치, 7.7인치, 8.9인치, 10.1인치로 사이즈 및 가격대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출하량이 2011년 640만 대에서 2012년 1160만 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에 따라 일진 디스플레이의 터치 패널 공급량은 2011년 330만 대에서 2012년 61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 성장 국면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는 동사가 휴대폰 부문에서도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휴대폰용 터치 패널 출하량은 2011년 910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229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17,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대한통운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대한통운 CJ 신성장 엔진이다 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통운의 4분기 실적은 KIFRS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907억 원, 영업이익 456억 원, 당기순이익 649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외형 성장의 이유는 한국 지행과 쌍용차에 제공하고 있는 부품 운송 매출이 증가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택배 사업 성장 및 단가 인상 효과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는 3분기 외화 환산 손실 기저효과 때문인데요. 비핵심 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순이익 또한 급증을 하였습니다.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 절차를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CJ와 매도자들 사이의 가격 조정 및 중국 승인 문제 등의 이유로 M&A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총 인수 금액도 1.8조 원 수준으로 피인수 기업의 부담도 경감된 상황입니다. 지식형 물류회사를 표방하는 CJGLS가 자산형 종합물류회사인 대한통운을 만나 CJ그룹의 신성장 엔진을 확보하려는 보관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통운은 한국 물류 선진화에 기여할 중요한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기업 물류 사업 진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물류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합니다. 특히 국가 GDP 대비 물류비 비중과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현재 8%인 기업 물류비 비중을 2020년 5.5%까지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자 물류 확대 그리고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그리고 물류기업 수익성 향상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통운은 한국 물류 선진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교보증권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일진 디스플레이, 대한통운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풀어드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가 가장 많았다 이런 그 순위가 있었고요. 대한통운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이제 과연 어떠한 또 성장을 이뤄낼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와 문자 두 군데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윤용식, 장규철 두 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 잠깐 좀. 안녕하세요. 연결이 됐네요. 예,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들립니다, 이제. 네.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웃으십니까? 네, 그냥 뵙기만 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가? 제가? 방송에서만 뵙다가 예.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설레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시청자분과 만나는 게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그 뭐 소개팅하고 그럴 때보다도 훨씬 더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결혼을 하신 분이시죠? 예. 마음은 19살입니다. 예. 옛날 같으면 그 중매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애로 하셨습니까? 저요? 예. 저 연애도 했고 중매도 했습니다. 중매반, 연애반. 중매반, 연애반. 뭐 선이라고 네. 만나고 난 다음에 연애 기간 길게 가져가서 이렇게 중매반, 연애반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매인데요. 좀 예. 망설이다가 또 연애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반반이죠. 예. 저희 어머님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막 중매 막 그런 결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네. 어머님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딱 중매해서 누구 여기 가라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만나가지고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하는데 결혼식 전날까지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 시집 여기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설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마터면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예, 지금은 생각만 해도 그냥 섬찟한 그런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살아계실 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그러셨었는데. 예. 콩깍지가 키우면 결혼합니다. 그런 거. 하여튼 뭐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과 저도 맞습니다. 이게 인연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통화가 연결이 연초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앞으로 자주 좀 전화 주십시오.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한 2주에 한 번이라도 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분들께서 거시니까요. 좀 이렇게 쉽진 않은데요. 또 이게 하다 보면 네. 또 연이 닿으면 또 이렇게 또 연결되고 올해 그러니까요. 참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서로에게 좀 복을 주고받는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한번 드려볼까요? 연초인데. 차이나킹입니다. 차이나킹, 예,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3,300원에 네. 30%입니다. 3,300원에 30%. 예. 네. 차이나. 이거 뭐 차이나, 중국 막 이런 이름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한동안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소갈이 많이 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쯤 사셨습니까? 제가 산지 그러니까 몇 달 되는 것 같은데요. 네, 3,300원이면은 뭐 작년 한 가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좀 한참 되는데요. 네. 그래도 뭐 한 2,200원대까지 쭉 빠졌다가 그래도 요즘 많이 회복해가 다시 뭐 2,000원대 중반까지 왔으니까 마음고생은. 진짜 그냥 저는 그 차이나킹에서 이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킹이라는 소리가. 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또 실적도 네. 좋고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성충하초를 이렇게 음료로 만들고 뭐 중국 사람들이 건강 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건강 되게 신경 쓰죠. 그래서 그거 되게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거 좋은 회사 같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네. 마음고생은 좀 했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예. 한동안 이제 뭐 그래서 중국 제가 관련 잘 기업들이 뭐 이게 뭐 회계 수치니 뭐니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뭐 분식이네 어쩌네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우리 증시 투자자분들 좀 흐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우량한 기업들은 반드시 그 안에 있기 마련이죠. 기관이나 그런 데서 호평을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뭐 본전 회복이라든가 어떻게 원금 이상으로 그 터닝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군요. 글쎄, 그게 이제 저는 그게 4,500원까지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랬고 한 4,000원까지는 안 가겠나. 그래가지고 4,000원까지는.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잘 나갈 때는 4,500원 최고점도 찍었고 최고점 대비 한 절반 조금 이제 올라온 그런 정도 가격대인데. 알겠습니다. 뭐 사신 근데 가격 오늘 이렇게 제가 전화 연락이 되는 날 그 차이나킹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5%가 올랐습니다. 5%. 네. 야, 이 좋은 일 그래서- 생기려고 연초부터 그냥. 네네네. 예. 오늘 참 전문가님 뵙는 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출연하신 또 뭐 윤용식, 장규철 또 두 분께서는 가장 또 이게 인기가 좋으신 그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딱 출연하신 날인데, 자 그럼 우리 그 윤용식 위원님께 이 차이나킹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도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뭐 사신 가격 이상으로 한 4,000원까지는 과연 올라갈 만한 것인지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힘을 탁 내고 그냥 좀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영식 전문가님께 한번 분석을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대응하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전화 또는 문자로 저에게 항상 이렇게 고맙습니다. 연락 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따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게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유쾌하시고 예. 그러십니다. 근데 저 상태는 조금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고 네. 답답한 그런 상황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십니다. 동충하초 건강 음료를 만들고 최근에는 차 사업에도 또 진출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회사 자체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맞고요. 아까 조금 이제 뭐 우리 앵커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이 정도로 올라오는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동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라든가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칭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사도 여기 없고 탐방도 못 하겠고 발표하는 걸 자꾸 뒤집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는 흐름이 있고요. 그런 미움이 받는 흐름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죠. 1월 6일서부터 내일까지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전체가 다 우리 전 세계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그 긴축 완화, 즉 말해서 핵심이 도농 근로자의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거나 긴축 완화와 경기 진작책 이런 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린다면 지금 상승세는 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요.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소 때문에 한번 하향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것이 이제 중국 기업들의 특성이 되겠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일정 부분 좀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붙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이렇게 좀 달릴 때 따라붙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릴 때는 붙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경제 부흥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윗가격에서 사시면 지금같이 상당히 고생하게 되신다라고 봅니다. 4,000원, 4,500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의 중국의 경기 부흥책이 나온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소로 많이 억누르고 있던 중국 기업들을 한꺼번에 올리는데 그 정도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요. 일단은 목표가액을 제한을 해드리는데 한 4월경까지 해서 매수하신 가격이요. 3,300원 차트상 지금 보이십니다만 여기까지만 꿈을 꾸셨으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과 내일 있을 공작회의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이것이 가로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위에 지금 121선 이평선을 뚫으라고 최대 저항에 걸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5%는 올라갔지만은 이 부분을 다시 까먹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 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위쪽에 계시기 때문에 넉넉 잡고 2달
혹은 석 달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회사니까 뭐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할 단계를 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물도 타지 마시고 두세 달 텀을 두고 보시면 본전이요 3,300원까지는 충분히 두세 달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물타기는 웬만하면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도 곁들여 주셨으니까요. 뭐 가격에 대한 그런 유혹에 그런 선택은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인데요.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87,277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사셨나 본데요. 근데 비중은 6%밖에 또 안 되시네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자십니다. 예, 하여튼 뭐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요.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OCI 머티리얼즈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OCI 머티리얼즈 하면 그 반도체라든가 뭐 LCD 이런 데 들어가는 특수 가스를 생산해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그런 아주 고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향후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수익성과 또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조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맞이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올해 뭐 런던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는 15만 원대까지 지난해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는 그 고점 대비 뭐 5만 5천 원까지 빠졌었으니까 크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낙폭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단숨에 전고점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직전 고점이었던 9만 6천 원 정도를 1차 단기 목표로 보시고 자, 이 가격을 회복했을 때 뭐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올해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9만 6천 원 정도 단기 목표로 보시고요. 중장기로 목표로 보신다면 뭐 13만 원 정도까지 설정해 놓고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고 최근에 저점 라인은 7만 한 5천 원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요. 이러한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AP 시스템입니다. 14,350원에 20%입니다. 네, IT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몰레드 관련한 그런 장비를 생산하고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뭐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투자와 연관이 돼서 수혜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종종 되곤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인공위성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위성을 쏜다든가 그러면 또 급등하는 동향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는 수급 관계가 좀 꼬여 있습니다. 기관 쪽이 물량을 좀 털고 나오면서 외국인이 그 부분을 받아주고 있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불리한 것은 지금 뭐 14,350원쯤 사시고 현재 가격 13,200원이니까 1,000원 정도 로스가 나신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현재 패턴에서 조금 불리하신 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더불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IT 부품주들은 같이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고요. 차트상 현재 패턴은 밑에 저점인 12,000원을 터치하고 가는 패턴으로 보는 것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요. 현재 비중이 20%시고 지금 10%가 좀 안 되게 로스 상태이신데 이 경우에 1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20% 중에 절반을 일단 손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 깨고 손절을 하시고 내려오면 남은 10%는 그대로 두셨다가 펀더멘탈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한 회사다 보니까 흔들리기는 해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2,000원 전후에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10%를 다시 사준다거나 더 추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대응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목표 가액은 위쪽으로 16,000원까지 잡아도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위로 올라가서 흔들리면서 물량 소화라든가 수급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해서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포뱅크를 월요일 날 좀 매수해 볼까요 하시는데요. 예, 인포뱅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포뱅크는 최근에 그 SNS 관련주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인포뱅크는 양방향 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MN토크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에서의 그런 메신저 기능하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면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그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접근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6일 연속 급등한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이 월요일 날 나오면은 접근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급등 후에는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그 분봉상으로 보신다면은 고점에서 밀렸다가도 종가 부근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 월요일 플러스로 다시 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플러스로 갈 때만 접근을 해보고 매수가에서 한 5% 정도 내외에 아주 짧은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만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은행입니다. 36,100원에 20%를 사셨네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 장세에서의 어떤 그 금융주라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게 실적도 괜찮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굉장히 바닥이고 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금융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실상 외화 차입으로 지급준비금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라든가 상황에 밀접하게 링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유로존의 위기라는 게 어제도 조금 루머가 돌고 이야기합니다만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의 부실이라든가 유동성 확충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우리나라 은행 쪽으로 좋은 얘기는 중국의 금융공작 K 쪽에서 여하튼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아침에 조금 움직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금융주가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면요. 좀 전에 거론한 대로 저평가돼 있고 바닥인 건 맞는데 이왕이면 조금 감각적으로요. 1월 달경에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떨군다거나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또 어긋장을 놓는다거나 해서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저점을 받아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작게 적어도 그 기간을 2월 중순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차피 중장기로 알고 들어가신 걸로 압니다. 지금 매수가격이 36,100원이시고 현재 36,200원이니까 100원 수익 상태이시니까요. 지금 비중이 20%를 턱 넣어버리셨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유로존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융주 전체가 툭 흔들리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로 이어지고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에 비중을 5%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KB금융을 노리실 것 같으면은 지금서부터 2월 중순까지 두고요. 무슨 위기니 나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5%씩 서너 차례 나눠서 매집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어놓는다면 글쎄요. 상반기 끝쯤 6월 달쯤 되면 이미 수익 상황이실 거로 보이고요. 하반기가 되면은 더 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두산중공업인데요. 예, 두산중공업. 예, 한 두 달 전에도 상담 한번 받았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답답해가지고 다시 날드렸습니다. 가격과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73,500원대예요. 네, 예, 50%인데 많아요. 50%. 오늘 네. 64,500원에 끝났으니까 한 9,000원 정도 현재 손실이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게 처음에요. 네. 1월 달인가 지난 8만 원대 넘어서 들어가가지고요. 네. 그냥 안 올라가고 자꾸 네. 자꾸 빠지고 이러고 있다가 예. 일본 쓰나미 바람에요. 네. 아주 폭락이 돼 버렸어요. 아, 쓰나미 그 열풍 때문에. 예. 예, 그 쓰나미 온 것 때문에 원전 막 파괴도 이번에 또 원전 하나 또 좀 안 좋다라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던데. 예. 그래가지고 50%를 또 이제 반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반을 또 더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50%가 돼 버렸는데요.
주수가 좀 많아요. 한 몇천 주가 되고 그랬어요. 예, 뭐 적잖은 돈이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심이 좀 크시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난번에 7만 원이 약간 넘었을 때 망설망설하다 못 팔아가지고 매수 시기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하하. 예. 상담을 좀 제대로 또 받고 제 손질을 하든지 해야지 불안해서 그냥 아주 못 살겠네요, 그것 때문에. 예. 근데 뭐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그 뭐 이런저런 변수들 때문에 조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됐다라는 평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 내다보세요? 기업 자체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언론에도 그러고 TV 같은 데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좋다고 계속 나오는데 네. 많이도 안 빠지고 요새 빠지는 거 보면 완전 찔끔 조금씩 빠지는데 음. 또 올라갈 때도 또 제대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뒤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다 죽겠어요. 예. 네,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뭐 주단조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원자력 발전 분야라든가 여러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때마침 좀 원자력 분야를 이제 총 책임지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뭐 밥캔 리스크니 뭐 두산 건설 관련 리스크니 그런 것들이 좀 골치가 아프긴 했는데 상당 부분 이제 뭐 많이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예. 별 그런 건 없다. 뭐 이런 좀 평은 내리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시기는 예. 많이 끝나고 이제는 뭐 중국 같은 데서 그 저가로 내세우는 원전 같은 데도 그 부품이나 그런 게 중국에서 저가로 많이 생산을 하는 것들이 좀 있나 봅니다. 좀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치열하게 하면은 뭐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평을 내리긴 하더라고요. 예, 다 좋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저 그게 개인적으로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신재생 에너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네. 그래도 원자력 발전 말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믿는 한 개인 투자자라서 좋게 보고 있긴 예.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예. 우리 정규철 전문가님께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 주가 전망을 아주 상세하게 한번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그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는데요. 뭐 두산중공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한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그런 글로벌 장세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거의 마음고생은 끝나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그 두산중공업은 이게 발전 플랜트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뭐 신규 수주가 한 11조 원 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핵심 원자재를 주로 공급을 하면서 이런 고단가의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로 예상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두산 건설 문제라든가 이런 또 일본에서의 원전 그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의 악재로서 이제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제를 한번 짜보면요. 현재 그 두산중공업은 지난 그 1월에 그 크게 빠졌던 자리에 회복 단계 하는 그 회복 단계로 가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이 뭐 7만 원 갔을 때 팔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에서 한 번씩 눌러주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7만 원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누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는 다소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그 8만 5천 원 정도 지난 12월에 그 기록했던 가격대죠. 이 가격대까지는 올해 무난하게 회복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만 5천 원 이상 멀리 내다보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리캠을 보겠습니다. 17,000원에 리캠을 15% 사셨습니다. 네, 리캠은 뭐 3분기 영업이익도요 한 20% 전비 늘어났고요. 또 회사 자체도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되는 전액의 원료를 생산을 합니다. 그 부분을 또 더 많이 돈을 벌고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증설까지 한 걸로 봐서는 향후에도 여러 가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급 쪽으로도 최근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17,000원에 사셨고요. 지금 15,300원이니까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나는 15%만 살라 그랬던 게 아니고 30% 살라고 마음 먹었고 지금 반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살 거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회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 절대적인 기준선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 부근에서 통상 깨지지 아니하고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게 되거나 상승 출발하게 되면 맞는데 지금 장세가 뭐 여러 가지 루머도 돌고요. 유럽 쪽에 우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여 15,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 한참 달리는 종목이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밑으로 수그려서 조정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그리고 있는 친구를 꾹꾹 눌러대면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15,000원 이하로 내리 누를 때마다 15%를 더 나눠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최저 바닥으로 볼 수 있는 건 14,000원 정도 되니까요. 지금 말해서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15%를 더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세팅이 끝나시고 나면은 아마 동사는 반등을 출발할 거로 봅니다. 올 한 해 2차 전지의 전액 원료라는 이런 IT 부품 소재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각광받게 될 분야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크닉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서울 반도체 볼까요? 21,000원에 40%입니다. 예, 서울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뭐 세계적인 LED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특히 뭐 LED에 들어가는 TV에 들어가는 LED TV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부진한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크게 사주지 못하고 최근에 수급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상으로는 4만 원대에 주가가 기록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2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200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장기간 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28,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28,000원까지 중기로 보시고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유신소재입니다. 대유신소재. 자 2,960원에 45%를 갖고 계시네요. 네, 동사는 뭐 속칭 말해서 세력형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동차 스티어링 휠이나 알로이 휠 이런 걸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가 되겠고요. 영업력은 좋은데 뭐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뭐 상반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런 정도를 했었는데 글쎄 뭐 모종의 이야기를 띄우면서 위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격언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달리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위쪽에서 최대 주주가 131만 주의 물량을 처분하는 주인도 물량을 팔 만큼 빠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요건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지 않았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은 2,960원에 사시고요. 지금 2,815원이니까 대략 한 4 내지 5% 손실 상태이시긴 한데 현재 뭐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양을 깨고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가 하락이 더 예상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방어부터 해드리면 2,800원을 깨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800원을 깨지 않고 버텨줄 수 있다면 반등 시에 3,000원 살짝 올라가서 제한한다면 3,150원 정도 이상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3,150원 사이에서 물량을 좀 처분하시고 요 종목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 세력형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걸로 바꿔 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애경유화입니다. 39,000원에 10%요. 네, 애경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유화는 무수 풀타산이라든가 또는 그런 무기화학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가에 좀 반영이
좋은 쪽으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애경유화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600억 원 이상의 유증 자금을 통해서 그 2차 전지 재료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그 새로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5,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기록하고요. 직전 고점인 5만 원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하게 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5만 원까지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스틸 봅니다. 4150원에 40%입니다. 네, 동사는 뭐 굉장히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뭐 PBR이 0.5배밖에 안 될 정도 자산 가치가 있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스관 연결, 북한 통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거고 남북 대화를 한다 그럴 때마다 올라가고요. 뭐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1차, 2차 시세가 반복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만 150원에 40% 푹 찔러 넣으신 편인데요. 현재 가격은 35,900원이니까 일정 부분 로스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그만 종목들의 급등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용도 물론 가스관 연결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빨리빨리 오르고 했었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결을 해서 가스가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먼 이야기를 가지고 기대감만 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데요.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는 나올 것입니다. 또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하염없이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요. 지금 40% 비중이니까 현재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 시장이 막히면 시장이 막힌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젠가는 곧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정도의 차트의 패턴이라면 40% 비중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20% 이하로만 하시도록 하고요. 올라가면 본전에 끊어주시고 다시 진입할 때는 싸게 사셔서 20%만 가지고 가시고요. 목표가액은 고정에 6만 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자체가 좀 40% 너무 많다 이런 주의를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여기 받으시고. 부산인데, 예, 부산이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제가요. 네. 방금 서울 반도체가 나와서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해도 아, 됩니까? 다른 걸로요? 예. 네. 어떤 종목을 부산 해볼까요? 인프라코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예. 자, 두산 중공업 좀 전에 풀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요. 가격과 네. 비중 알려주십시오. 27,000원에 30%거든요. 27,000원. 조금 좀 높네요. 높기는. 네. 예. 현재 한 1년 정도 되지 싶은데. 1년. 한대가. 그때 한참 3만 원대까지 이게 치닫다가 다시 또 2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부침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못 팔아가지고요. 예. 뭐 다들 뭐 그런 실수 하지요, 뭐. 예. 자, 두산 인프라코에서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문제점이 매수가 근처까지 오른지 궁금해가지고. 매수가 근처까지 27,000원. 일단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네네, 좀 장기로요. 장기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간에 상관없이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좀 전망을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좋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장규철 전문가님의 전문가적인 시각도 한번 청해서 들어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예, 뭐 서울 반도체도 좀 힘드신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두산 인프라코 일단 보유를 하자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최근에 그 종목들이 그 글로벌 재정 위기와 좀 연관이 돼서 큰 폭으로 빠진 상황에서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현재 그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건설 기계라든가 공작 기계 쪽에서 향후 호조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을 짜보면요, 현재 일봉으로 보면 계속 저점을 낮춰가니까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난 10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27,000원까지는 단숨에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올해 안에는 제가 볼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눌린 만큼 눌려서 전고점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1,0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되지만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은 매수하신 가격인 27,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가비아를 볼까요? 6,970원에 10%를 갖고 계시는데요. 예, 가비아는 그 뭐 도메인이나 호스트 국내 1위 업체가 되겠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가비아 쪽에서 이제 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럴 테마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바이럴 테마라는 건 뭐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이렇게 전파되는 마케팅에서 유래된 말 같은데요. 이런 바이럴 테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SNS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연속으로 상이 쭉 나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테마가 올해 선거의 해를 맞아서 유효하겠느냐, 실용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 실효성이 있는 얘기고요. 다만 이 상한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받으셨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오른 상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효합니다. 올라갈 건데요. 지금 비중 자체가 10%신 걸 봐서는 의도적으로 에라 이 정도는 일단 찔러보고 더 안 가고 내리면 내가 더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 맞죠? 그렇게 보고요. 현재는 내려오는 흐름에서 받는 거를 일단 계산하시는데 이 상한가가 두세 개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은 차트상 상한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6,900원 정도 되는데요. 더 훨씬 더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요. 지금 10% 가지고 있는 비중도 좀 많은 편이니까 5%만 일단 찔러 넣는 걸로 줄여주시고요. 현재 얼마 손해가 아니시니까 월요일날 줄여주시고 이 흔들림을 이용해서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힘이라면은 6,000원 조금 깨지거나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비중을 한 카트에 뭐 5에서 10%씩 두세 번 나눠서 들어가 주면 되고요. 전체 물량은 전체 자금이 20%를 넘지 않는 정도로 세팅을 해주신다면 원하시는 어떤 그 급등주에 편승하는 그런 흐름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목표가액은 이런 경우에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좀 넓게 본다면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0,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크레듀인데요. 56,000원에 사셨군요. 예, 크레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듀 하면 뭐 삼성그룹의 교육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크레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레듀의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 하면 그 SI 업체로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죠. 이러한 그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하지 않겠나 이런 그 시각이 대두가 되면서 크레듀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10년도에도 한번 이러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3만 원대에서 단숨에 9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 5만 원 부근에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일단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지난 그 2010년도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 급등이 일어났죠. 최근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45,000원 정도 뭐 이런 라인을 지켜준다면은 보유에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답을 주신 두 분은 윤용식, 장규철 두 분의 서울경제TV 전문가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1월 6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2012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인데요. 뭐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을 놓고 볼 때 뭐 첫 주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채 마침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들었는데 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날이 뭐 조만간 오긴 오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